블랙홀, 우주에서 가장 무섭고 신비롭고 매혹적인 존재입니다. 항상 굶주린 블랙홀은 마주치는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끊임없이 확장해요. 블랙홀은 얼마나 작고 얼마나 클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블랙홀이 생겨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블랙홀은 거대한 별의 수명이 다했을 때 나타나죠. 별 하나를 아주 세게 압축하면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압력을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붕괴하고 블랙홀로 변해요. 예를 들어 우리 태양을 약 2.9km까지 수축시키면 블랙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구를 완두콩만한 크기로 수축시켜서요. 어느 쪽이든 결국 엄청난 질량과 중력을 가진 신비하고 어두운 물체를 얻게 됩니다. 별과 행성과는 달리 블랙홀은 크기 제한이 없어요. 주변의 물질을 먹으면서 자랍니다. 하지만 블랙홀의 크기는 얼마나 다양할까요? 예를 들어 매우 작을 수도 있을까요?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직경이 1원자 이하인 블랙홀이 있을 수 있어요. 원시 블랙홀이라고 불리죠.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존재한다면 아마도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물질일 거예요. 원자 자체보다 더 오래요. 블랙홀은 빅뱅 직후에 형성됐을 거예요. 오래전 우주가 여전히 엄청난 밀도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리고 거의 끓는 육수와 같았을 때였죠. 이웃보다 약간 더 밀도가 높은 모든 입자는 블랙홀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작은 것이라도 여전히 수조 킬로그램의 무게가 나갈 거예요. 원자 크기의 것들은 큰 산만큼 무게가 나갈 거고요. 그리고 지구만큼 무게가 나가는 것들은 동전보다 조금 더 컸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존재한다고 해도 꽤 무해합니다. 그 온도는 우리 태양보다 몇 배 더 뜨거울 거고, 그래서 태어난 후에 상당히 빨리 증발할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목격한 적이 있는 블랙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성 블랙홀이라고 불려요. 보통 수십 태양 질량의 무게가 나가죠.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태양의 무게가 논일리언 킬로그램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 숫자는 상상조차 어려워요. 0이 30개인 숫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작은 블랙홀은 태양보다 약 2배에서 4배 더 무겁습니다. 먹이를 찾아 우주를 떠도는 외톨이죠.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은 가이아 BH1입니다. 태양보다 10배 더 무겁고 크기가 몇 킬로미터에 이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먼 것은 M33X7이라고 불립니다. 우리로부터 30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고 현재 우리 태양보다 몇 배나 큰 청색 거성을 삼키고 있어요. 소위 중간 질량 블랙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별 몇 개를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블랙홀의 크기가 커지기 위해서는 많은 별을 흡수하거나 다른 블랙홀과 합쳐져야 합니다. 우리가 발견한 최초의 중간 질량 블랙홀 중 하나는 이런 식으로 탄생했어요. 그것이 태양보다 142배 더 무겁습니다. 심지어 지구상의 몇몇 국가들보다 더 큽니다. 최근에 우리로부터 170억 광년 떨어진 은하에서 2개의 블랙홀이 발견됐어요. 언젠가 둘은 합쳐질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둘은 미친 듯이 춤을 추면서 서로를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무섭게 들릴지 모르지만 다음 소개할 블랙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각한 블랙홀로 넘어갈게요. 초거대 질량 블랙홀입니다. 우리 태양보다 수백만 배, 수십억 배 크고 무거운 거대하고 설명할 수 없는 괴물들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거대해졌을까요? 우주의 나이는 약 140억 살이에요. 블랙홀은 매우 느리게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물질을 먹거나 그렇게 빨리 서로 합쳐질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별에서 태어났을까요? 하지만 아주 큰 별이요. 준성이죠. 규모를 상상해보세요. 적색거성 스티븐슨 2-18을 예로 들어보죠. 이 별과 비교하면 우리 태양은 모래 한 알 아니면 더 작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스티븐슨 2-18은 준성 옆에서 모래 아래 불과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는 모릅니다. 그것들은 우주의 탄생 후에 형성되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커서 중심핵이 형성되기도 전에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어요. 만약 그렇다면 이 준성의 중심에 작은 블랙홀이 나타났을 겁니다. 이제 블랙홀의 광란적인 중력은 별을 잡고 동시에 그것을 먹었어요. 온도가 매우 높아서 별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랙홀이 거대한 크기로 자랄 때까지 수백만 년 동안 그렇게 살 거예요. 대부분의 초거대 질량 블랙홀은 은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처럼 우리 은하들이 그 주위를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는 필연적으로 그 안으로 끌려 들어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비록 이 블랙홀이 엄청나게 거대하지만 지름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은하계 전체를 삼킬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 은하 중심에는 궁수자리 A라고 불리는 블랙홀이 있습니다. 태양 질량의 400만 배이지만 크기는 여전히 꽤 작아서 태양보다 17배 더 클 뿐이에요. 네, 그건 작은 걸로 여겨집니다. 만약 태양 자리에 이 블랙홀을 놓는다면 수성의 궤도에도 도달하지 못할 거예요. 궁수자리 A는 사실 상당히 멋지고 차분해요. 여전히 거대한 별들을 삼키지만요.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블랙홀이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 BL 도마뱀 별자리 은하의 블랙홀은 거대한 양의 가스와 먼지를 먹어치웁니다. 만약 우리가 그 근처에 있었다면 그것은 태양보다 115배 더 커 보였을 거고 가까이 가기만 해도 타버렸을 거예요. 우리가 사진으로 포착한 최초의 블랙홀 기억하세요? 메시의 87 은하에 위치해 있어요. 사진에서는 자꾸 귀엽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태양계 전체와 오리온 자리까지 혹은 더 멀리까지 흡수할 수 있습니다. 초거대 질량 블랙홀의 무서운 크기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제 우주의 진정한 거인들로 넘어갈 차례예요. 초대형 블랙홀입니다. 무시무시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인이죠.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큰 물체이고 아마도 우리 세계에 존재할 거예요. 질량은 태양 질량의 수백억 배를 초과합니다. 중력은 매우 강해서 주위에 퀘이사를 만듭니다. 퀘이사는 수천 개의 은하를 합친 것보다 더 밝게 빛나는 원반이에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은하계를 잡아먹을 수 없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 블랙홀은 자신이 위치한 은하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마주치는 모든 것을 뻐거치웁니다. OJ287 은하 중심에 있는 초대형 블랙홀은 180억 태양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거대해서 그 주위를 공전하는 또 하나의 블랙홀이 있어요. 또한 그 안에 한 개가 아니라 3개의 태양계가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주 전체에서 가장 큰 물체에 도달했습니다. 톤 618이에요. 강력한 파괴자죠. 이미 하나 이상의 은하를 먹어치운 블랙홀입니다. 그 질량은 660억 태양 질량을 넘고 그 안에 11개의 태양계를 넣을 수 있어요. 톤 618 주위의 퀘이사는 100조 개의 별보다 더 밝게 빛납니다. 그 빛은 매우 강력해서 심지어 우리에게 도달했어요. 우리가 180억 광년이나 떨어져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이것이 현재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 100억 년 전에 그런 크기였어요. 톤 618은 매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즉,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블랙홀이 우주가 탄생한 후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아마도 수백만, 수십억 배 더 클 거예요.